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사회 이재명 헬기 이송 지역의료 무시한 특권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김명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부산의사회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시민과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또한 포퓰리즘에 입각한 지역의사제와 지방공공의대 설립안은 자진 폐기하고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의료계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 이런 성명을 낸 것 같아요. 어, 일단 그 피습 당해가지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외상센터는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와 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트 촬영을 진행한 뒤에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며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사항이었는데 응급처치 후에 그 헬기로 서울대로 이송이 된 것들이 현재 좀 문제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지방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하는 민주당 스스로가 자기 기만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였다고 주장을 하고 정청래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면은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심각한 응급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이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이게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대한민국 어떤 그 누구가 자신이 원한다고요 지역에서 119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이 숨겨두었던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배어져 나온 국민 기만행위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급할 때 속마음이 드러난다고 했었다라고 하면서 어, 필수 의료를 외치면서도 막상 자신들이 다급하니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 이 나라 전체에서 골고루 뭐 이렇게 되지 않은 의견인 것 같은데 단어로만 보면은 그 좋은 뜻 같기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 대표 헬기 구급차로 부산 서울 간 4시간 이동, 서울대병원 설명에도 풀리지 않는 4가지 쟁점들 해서 김명지 기자가 조선 사이언스 그 컬럼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이언스에 보도한 것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과학적으로 뭘좀 뉴스 보도를 낸다는 뜻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대표의 피습 상처의 심각성이 어떤 거냐? 두 번째로 부산대학 대병원의 혈관 재건 수술 역량은 어떤 거냐? 3번 환자 가족 요청에 따른 병원 전원, 이게 좀 껄끄럽다. 광역시에서 서울로 헬기 이송 특혜다. 이런 거였어요.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인 이경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에 관련해 응급한 환자라 해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성병원이나 전원병원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응급의료 체계에서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다른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지만 그 외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환자의 요청으로 병원을 옮길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도 그 충분히 이 수술할 역량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대한전공의협회장을 지낸 여한솔 강원도 속초의료원
응급의학 과장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의학적으로는 이송 조건에 단 하나도 부합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부산대 병원이 최종 치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헬기 이송은 불필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국가 의전 세월을 감안하면 이게 걸맞는 대우를 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각경훈 분당 재생 병원 응급의학 교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흉기에 찔렸더라도 부산대가 아니라 서울대에서 수술 받았을 것이고 이를 특혜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옹호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에, 성,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자충수를 쓴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부산에서 표를 좀 얻으려고 그러면은 경남에서 부산대에서 수술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음,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방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게 이제 관심이 갔는데 의대 정원만 뭐 이 증원하는 문제만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에, 뉴스를 좀 보면 볼수록 이게 핵심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뉴스로 나오는 것은 의대 증원 반대 1000명 한 의료계 총파업 카드 조각 비대위를 범대위로 바꾸고 투쟁 전선 확대 이게 또 이따위 표현들을 하는지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 참여 관건 투쟁 전선 이게 데일리메드 이렇게 공격적인 용어들을 쓰고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의대 정원은 의약 번호고 감소하기 시작했었다. 2020년에 3,507명이었는데 2006년에서 2023년까지 3,058명으로 의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 450명 가량이 의대 정원이 줄어 있는 상태다. 2000년보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병이고 OECD 하위니까 늘려야 된다는 통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쿠바 거만 가져왔어요. 그 공산주의 국가죠. 8.2명 의대정원 강대강 대치 의협회장 선거 전국 의료계 총파업 현실화라는 물음표 제목으로 박정열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자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은 2025년도 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지금도 전국 의과대학이 꽤 많은 것 같네. 2030년 학년도는 최소 2,738명, 최대 3,593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정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더블로 어, 의대 정원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첫 번째 의문사항이 납니다. 수요조사 하나로 단순 인원 증가가 능사인가? 두 번째 생각은 수요 증가는 고령화 때문이냐? 왜냐?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고 출산율도 적대는데 이게 수요가 따블이 는다는 게 과연 고령화 때문이냐?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냐?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병원에 가보지만은 뭐 서울이라고 하지만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노인네들도 많고 그 노인네들도 이 본인들이 얘기했다기보다는 자식들이 모시고 그렇게 이 서울에 있는 그 종합병원까지 올라올 정도라면은 좀 건강이 또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일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지방에서 살더라도 꾸역꾸역 올라와서 서울
있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심한 대기줄 상태에서 어, 예약을 했다 그래도 한참 그 대기하는 그런 현상을 종합병원은 겪고 있습니다. 개인 의원은 파리를 날리고 또 그러나 이제 뭐 환절기나 이럴 때도 개인 의원들도 그 대기 시간이 꽤 되긴 되죠. 사람이 이렇게 몰리고 그거 하긴 하는데 자 그런 상황 경험을 또 생각해서 겪은 경험을 세 번째 질문은 노인들이 지역병원을 가느냐 아니면 대도시 종합병원을 원하는가 이렇게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원인 결과를 좀 자꾸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지금 대립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하는 그 의사 협회는 적절한 보수가 문제다. 근데 그 이유는 지방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기존 체계에서의 그 주장인 것 같고요. 에, 정원보다도 현재 의사협회는 자기네들 그 밥벌이나 그런 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게 문제 아니고 지방의 의사들이 좀 적다는 얘기는 결국 의료 보수 체계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냐. 비소녀 분야 지역에 대한 어떤 보상안 같은 거를 만들면 되는 거지. 예, 의대 정원만 늘려가지고 그것도 그 전공 숙련위가 나오는데 10년 이상의 어떤 그 수련 기관을 또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게 목적이 그 부산의학 그 의사회도 얘기했지만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가 목적이라면은 에, 이게 이제 제가 이 칸을 못 맞췄어요. B씨가 필요 조건인데 전혀 제가 이 분야가 일천해서 그런지 지역 의사제 및 공공의대를 만드는 공동의 그 필요 조건이 뭐냐? 필요 조건이 두 가지, BC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은 지방 의료 활성화 이런 걸 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이게 적절한 보수가 있으면 글로 간다 그러니까 이 필요 조건은 여기서는 지방 의료 유지 뭐 이런 걸까요? 유지 잠깐 이게 뭐가 머릿속에서는 제가 좀 잘 안 떠오릅니다. 소시민인 나에게조차 필요 조건 A, B, C를 제대로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어렵다. 이 지역 의사제 및 공공의례도 공동 목표가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잠깐 뉴스에 대립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하는 거하고 적절한 보수인데 갑자기 그 뉴스 속에 나온 것은 관심이 없었는데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민주당 애들이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추진을 하는 거는 의대 정원 기존 체계 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그냥 직관적으로 와요. 지역 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결과는 쿠바 수준의 의사 월급 수준으로 낮아질 것 아닐까. 음, 이것은 어떤 그 기업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로스쿨의 결과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로스쿨이 뭐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변호사 대량 생산은 법조인의 질저와 함께 부유층 자식만 유리해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어, 자, 그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배출이 많이 되면은 그걸 누구를 뽑겠냐 그러면은 부잣집 자식들이 선택될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꾸로 진입장벽이 거꾸로 된 역할, 반대 효과가 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로스쿨은 기대와는 다른 진입장벽이 되었고 사다리 걷어차기에 전용이 되었다고 한다. 제가 그 들은 얘기인데 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뭔가 그 로스쿨까지 나와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검사 되기는 어려운 거죠. 어,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변호사 사무실 있는데 질저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뭔가 그 이 변호사도 야로가 생기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의사협회가 이제 뭐 파업을 뭐 하는 그런 사진인 모양인데 정부 의대 증원 운징에 대해 의료계가 결사반대하며 총파업 카드가 다시 결사반대에 있다 이 얘기들 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외색이 짙은 건데 결사대회는 감히가제 특공대 할 때만 얘기하는 건데 아직도 일제를 못 벗어났어요. 언론도 결사반 그 죽어 그러면은 이 결사 반대한다 그러면 죽으면서 반대하면 되잖아. 다들 때같이 그 할복자살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결사 반대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들 쉽게들 짓거리는지 내 진짜 모르겠어요. 공공의대 반대로 파업의 목표를 바꿔라라는 느낌. 근데 이렇게 이제 산만하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시간을 좀 씁니다. 이게 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다 완성 못했어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30586의 현재 의대 정원인데 넘어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의대 정원 어떻게 늘려야 할까? 자, 이것이 2023년 6월 18일에 경향신문 민서영 기자와 김양미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슨 통계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근무하는 그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에서 여기 서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있는데 대전도 많고 광주도 많고 인천이 오히려 적고 세종시가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 대립의 문제는 뭐냐? 이게 D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존 의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애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의대 증원 이렇게 돼도 이제 의대 증원이 되는 거겠죠? 이게 대립관계가 근본 대립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C 필요 조건을 제가 찾질 못하겠어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도 찾기가 어려워요. 과연 이게 기존 의대 체계에서 저건 지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라는 지역의사제 공공 참 이런 게 그래서 이 민서영 기자가 김영미 기자는 이 대립 관계를 그 크게 잘 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역 인재 혹은 지역 의사 선발, 기존 의대 체계 유지하면서 지역 유입 확대, 요렇게 그 이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지역 의사적 공공의대는 공공의대 등 새 의사 양성 체계도 대안, 관건은 수련 기간 확보 등 교육의 질이다. 뭐 이렇게까지 압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머리는 이 공동의 목표가 뭐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국민의 의료 수준의 이 말하자면은 그 전국적인 의료 수준의 그 혜택, 전 국민의 의료의 그 높은 양질의 그 이 의료 수준의 혜택, 공급,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걸 말로 잘 쳐. 근데 그 필요 조건이 뭐냐 이게요? 의사수를 증원해야 된다? 여기도 의사성을 이건 좀 다른 쪽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 의사수를 증언한다. 이쪽도 이건 필요적. 그러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거는 뭔가 저희가 좀 불손한 게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시민단체를 앞세운 지역 공공의대 나는 왜 공공이 공산주의로 읽힐까?
이게 이제 또 제가 선입관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쿠바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지방 의사는 부족하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증가했다. 아니, 세계 최대 초저출산율로 한국은 인구가 소멸한다며 지금 그렇게 증언을 해서 계속 증언을 하면은 그건 나중에 꼭 취직할 때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환자들이 없는데 병원 수만 많으면 뭐하냐 이게요. 왜 의료 공급자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정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는 공급자 입장을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수요자 입장을 생각한다. 이런 필요 조건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요자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나쁜 놈들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인구는 감소해도 수요 증가라면 고령화 노인층이 수요자들인데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지역병원인지 대도시 종합병원인지부터 의견 수렴을 해봐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어느 정도 여유 있으면은 요 한국은 서울 부산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뭔 지방의료고 나발이고 그런 걸 떠들고 자빠졌는지 난 모르겠다 이게요.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에, 아주 벽지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서울, 부산 그다음에 이제 순천 아니 인요한이라는 사람이 순천의대 병원에 그 오랜 병원장 아니 거기서 의사를 했다며요. 음. 뭐 여기도 있지만은 뭐 큰 그 병원들 많잖아요. 울산에도 종합병원이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뭐 많아요. 여긴 꼭 서울만 얘기하는 대도시 종합병원인지부터 의견 수렴을 해보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쿠바 공공의료의 다른 이름 쿠바 공공의료의 다른 이름 하얀 가운의 노예들이라는 제목으로 뉴욕 정시행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2023년 11월 1일 날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60년 동안 사회주의 의료대국으로 급부상했는데 쿠바가 의대 무상교육이에요. 돈 들어가는 60년 동안 예과만 마친 20살 정도의 공무원 의사들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북한처럼 건설 노동자 외화벌이를 위해서 하듯이 뭐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구 1000명당 8.2명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아까 미리 소개한 거에 죄송합니다. 근데 최근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 BBC 등에서 주요 매체들도 최근 쿠바 정부의 의사 인신 매매를 규탄하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게 의사들을 외국에 수출해가지고 국내에서는 25에서 100달러 정도 받는 아주 그 일반 이 노동 생산 공장 근로자 같은 월급뿐이 못 받는데 의사들이 외국에선 1000에서 5000달러, 120만 원에서 6천만 원 벌 수 있는데 이거에 한 80%를 쿠바 정부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로서 완전히 그 착취를 하는 거네요. 민간 기업이 노동자 착취한다 그러는데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거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공산주의가 생긴 게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거로 생겼다고 한다면은 공산주의화 한다면은 공산당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 착취자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게 정치 체제의 아주 단적인 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가 되네요. 음.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신중하게 느리고 공공의대 이따위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각 지방에 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전국 각지의 소각장을 지자체마다 만들겠다고 하는 착상이나 그런 공공의대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먹거리 결국은 어떤 그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거 공공의대 만들면 다 국가 재정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서 안전하게 경쟁에 의해서 의사활동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런 데에서도 안전하게 이제 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자꾸 만들어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공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개인적으로들 다 먹거리를 만들려는 아새끼들의 착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글로벌 트리거 이 다섯 가지 문제가 2024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유. 호세 까발레로 에코노 타임즈에서 했는데 일본이 파워시프트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브릭스의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2024년에 문제일 것 같다. 글로벌 두 번째가 글로벌 선거 주기 트럼프 미국의 그 선거가 가장 중요하죠. 러시아에서도 이번에 되는데 육선에 더할 가능성과 함께 2030년까지 대통령을 유지할 거고 이런 거에서 이제 한국은 관심 대상도 아니고요. 일본도 안 나왔어요. 3번 중동의 긴장 고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어떤 그 확전 이런 거 얘기를 했고 어,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적 압력이라고 표현했는데 많이들 얘기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다섯 번째가 고령화 인구인데 여기에 고령화 인구에만 이제 뭐 선거 쪽에서는 한국은 뭐 관심 대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긴장 중동 긴장 이런 거에서도 동아시아 긴장 이거는 얘네 이 기자의 관심 순위는 아니고 뭐 서양 놈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령화 인구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얘기 나오고 2022년에 이렇게 됐는데 2050년에는 홍콩, 한국, 대만이 이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연금 수급자 대비 근로자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 현행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것은 뭐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과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 무역 저축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체로 23년은 또 다른 험난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음, 다 뭐 불확실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는 저출산과 동시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 이스라엘 콩고서 팔레스타인 해결 위한 비밀회담 개최 앨리스 퀸 데일리 비스트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어요. 가자지구 북쪽만 해가지고 남쪽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거기서 난민촌처럼 그렇게 살라고 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통제하겠다. 그런데 남쪽도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 이집트하고 국경까지도 장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공격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고 이랬던 건데 나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콩고로 보내자. 이스라엘 당국은 중앙아프리카 국가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콩고와 비밀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데 팔레스타인 옛날 가나안이라고 불렸던 팔레스타인 가나안인들을
아프리카 콩고로 보내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 말하자면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콩고는 기꺼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고, 또 프랑스도 어디 난민을 보내겠다고 했었죠. 음,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돈의 대가가 있을 겁니다. 이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은. 에, 그리고 사우디아라브도 옵션으로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뜻은 사우디도 받을래? 당신 아랍계니까. 이 아브라함 협정 맺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관계가 좋죠. 그런데 사우디가 그거 받을까? 글쎄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은 이제 미 국무부가 그 조금 비난을 했어요. 염려적이고 무책임한 이런 것들이다. 아,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는 자발적인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자발적으로 이제 여기도 옛날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떠났듯이 이제 야 우리도 이제 딴데 가서 살자. 이제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도저히 여기 못 살겠어. 저는 유대인들의 땅을 다른 데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나안인들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가 가나안한테 해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옛날에 그 로마 제국 군인 같은 역할이 되고 거꾸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은 콩고로 가서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에 착상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남북까지 그렇게 공격을 한 거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자지구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떠나라. 음, 그게 이 이스라엘의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최악의 공격을 받은 이란, 복수를 다짐. 파리지아 하페치와 엘웰리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케르만에서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의 사망을 기념하는 의식중 폭발 사고가 두 차례나 일어나 가지고 한 100여 명 가까이 사망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제일 부통령인 모양이에요. 모하마드 모우베르 제일 부통령은 자관 복수를 다짐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역의 12개 도시에서 군중들이 모여 이스라엘의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외쳤다. 이 폭발 사건이 에, 아마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근데 미국 정부는 우린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됐고, 근데 미국 정부는 이번 테러가 과거 이슬람 국가 IS 무장 세력이 자행한 테러 공격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S를 미국이 지원한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어떤 테러일 수도 있지 않느냐. 발루치 무장 세력과 아랍계 분리자이들도 이란에서 공격을 한 적이 있다. 2022년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는 15명의 사망자를 낸 이란 시아파의 사원의 치명적인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또 주장을 했었고요. 2020년 1월 3일에 있었던 것은 미국이 드론을 통해서 솔레이미, 솔레이마니 암살을 했죠. 바그다드 공항에서의 무인기 공격,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두 개의 이라크 군사기지를 공격한 테헤란의 보복은 미국과 이란을 전면적인 분쟁에 가깝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그 날카롭게 생긴 이 사람이 솔레이만이죠. 혁명 수비대라는 이름에서 쿠드스군, 해외 사령부 쿠드스군, 그러니까 외국에 뭐 이런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미국이 암살했었죠. 트럼프 때. 그리고 예멘의 이란을 지원을 받은 후티 민대가 또 홍해에서 이제 또 그 이 말하자면은 선박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또 상황인 거고 그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고 또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 솔레이마니를 추모하는 그 이 기념일 날에 이 두 군데서 연속 그 폭발해서 100여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네요. 참 음, 중동의 긴장이 고조돼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도널드 트럼프, 제플리 앱스타인 링크스 완전히 틀렸다. 에테고케 플라스트라는 데서 했는데 자관 앱스타인의 뭐 성 그 범죄 이런 거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클린턴 대통령 이름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하겠죠. 많이들 뉴스화 됐기 때문에 뭐 내용들을 다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그 정보가 공개된 게 조아나 수저버그의 증언이 이제 이번에 일부 또 공개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변인은 성범죄자 범죄에 연루된 그의 주장과 같은 그러한 주장은 철저하게 틀렸다. 음, 트럼프 사진을 올렸는데 지금 유세 중인 건지 모르지만은 요 표시가 보니까 그 유대인 협회인 것 같습니다. 그 독수리는 이제 미국의 상징인데 미국에서 유대인들하고 이 융합해서 지금 그러니까 유대계 미국인들의 그 유대인 집합에서 트럼프가 뭔가 유세하는 그런 장면을 게재한 것 같습니다. 그 뉴스에 나온 거, 그 클린턴 대통령 젊었을 때, 또 앱스타인도 젊었을 때,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여자가 영국의 그 맥스웰 둘이서 애인 관계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사교과에 무슨 이게 섹스 사업을 벌인 애들 같아요. 수저보고 증언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클린턴이 젊은 소녀들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소개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클린턴 여사는 어, 침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받을 텐데, 만약에 관련이 됐다면은, 그게 대단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클린턴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또 나오는 그런 여성분이니까. 맥스웰은 현재 연방 정부의 성매매 사건으로 2021년부터 2002 부터 20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 성매매, 위증 등 자신에게 제기된 6가지 혐의 중 5가지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요건 자기네들이 젊어서까지도 올렸고 나이 먹어서도 뭔 이따위 사업들을 하게 됐는지 이게 뭐 앱스타인이라는 게 무슨 교사 출신이라 그러는데 뭐 이상한 애들이에요. 자, 일본 지진 우리나라 뉴시스 유세진 기자가 80세 노인이 72시간 에,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죠. 4일 80대 노인이 그 무너진 주택에서 구조됐다는 거 했고 또 지진의 산사태까지 일어나 가지고 뭐 이 손자 3명 등이 아마 매몰된 것 같은 그런 시사통신에서
그래서 어떻게 좀 그 손자, 손녀들을 기다리는 그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이게 그 동영상을 멈춰가지고 뽑은 건데 흙이 밀려 내려서 아예 집 자체가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그 도시의 그 상황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1월 5일자 스루퍼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